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11월 22일 일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대면 감찰, 검찰총장을 직접 대면해서 감찰을 하겠다. 5개 지금 감찰을 지시를 해놨죠. 그 시도를 하다가 일단 불발이 됐습니다. 불발이 됐는데 이번 주에 아마 이 윤석열 추미애 충돌이 아마 그 최고조에 달하고 또 윤석열에 대한 퇴진 압박도 절정에 이를 것 같습니다. 클라이맥스 지금 이번 주에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번 주에 다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방문 조사 일정을 다시 통보를 하겠죠. 통보를 해서 갈 텐데 지금 대검에서는 여전히 불응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의 노림수입니다. 불응 프레임.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를 검찰총장이 불응했다. 응하지 않았다. 자, 그것은 또 다른 감찰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지시. 그 전에 인사과정에서 검찰총장이 4명을 거역했다. 지시에 반은 까먹었다. 잘라먹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죠. 연장선상에서 본인에 대한 감찰,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윤석열이 거부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또 다른 감찰 사유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조사 일정에 들어갈 텐데, 자, 일단 윤석열 쪽은 거부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수순대로 이제 가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그걸 모르고 지금 윤석열 총장은 이 감찰을 바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죠. 절차에 맞지 않는 그 감찰이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받아들이면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다른 그 이후에 후임 검찰총장들, 후배 검찰총장들도 다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게 되고 검찰 조직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자, 그것을 알면서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단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대면 감찰을 시도를 하죠. 아마 재시도 할 겁니다. 이번 주에 재시도를 하죠. 그리고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직무 정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겠죠. 이 감찰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검찰총장은 직무 정지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직무 정지가 되면은 모든 수사권이 통째로 박탈이 되죠. 수사 지휘권이. 지금 대전지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이 가 있는 대전지검에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고 있죠. 원전 수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조작 의혹, 또 증거 엄밀, 이런 것을 다 수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그 수사를 철저히 하라. 최근에 다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가 오늘 나왔는데 윤석열 총장이 그 수사를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철저히 수사하라. 이렇게 다시 대전지검에 지시를 한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인데 이 직무 정지가 되면은 그런 지시를 이제 못하게 되죠. 직무가 완전히 정지되니까는 수사 지휘권 다 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의 추미애의 노림수는 그 다음입니다. 직무 정지, 그 상태를 식물총장 상태로도 놔두지 않겠죠. 왜 그러냐면 그 상태로 계속 놔두면은 윤석열의 몸값이 막 올라갑니다. 이번 주에 또 대선 후보 여론조사들이 막 발표될 텐데, 지난주에 1위 했다가 3위 했다가 윤석열이 그렇게 했죠. 이번 주 또 어떻게 변했을지 모릅니다. 당장 내일, 월요일, 몇 시간 후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일단 무조건 축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추미애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권 입장에서야 이것도 잘못 축출하면 몸값 커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그렇게 판단하겠지만 추미애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는 추미애는 무조건 윤석열을 쳐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인이 그것을 가지고 전리품 삼아서 제가 어제 정가 뒷담화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국무총리를 하든지 지금 선출직은 못 나갑니다. 국무총리가 가장 우선 목표겠죠. 그렇게 어쨌든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쳐내야 됩니다. 쳐내고 본인이 동반퇴진을 하는 그런 수순. 동반퇴진을 해서 이 장애물을 제거를 해줘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는 그 장애물을 문재인 정권에게 전리품으로 줬기 때문에 그 대가로 국무총리를 가져가는 자 그런 구도가 가장 지금 추미애 장관이 원하는 구도겠죠. 제가
정치적 상상력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노영민 비서실장을 찾아가서 나 그 여성 우대 차원에서 마지막 국무총리를 하게 해다오.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해다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했다. 자, 그런 말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여의도 정가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추미애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쳐내야 된다. 그런데 직무정지 상태로도 두면 안 된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징계위원회가 있죠.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권이 있습니다. 징계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자, 거기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가장 강한 징계는 면직입니다. 파면이죠. 면직입니다. 그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뜻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좀 징계위원회, 그리고 징계위원회는 제가 어제 설명드린 대로 추미애 장관이 독단적으로 막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7명의 위원인데 추미애 장관 본인이 위원장이고 법무부 차관이 위원이고 또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지명하는 외부인 3명, 전부 다 추미애 장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그렇더라도 혹시 이것이 여의치가 않으면 면제까지 가지 않을 것 같으면 민주당과 공조를 해서 검찰총장 탄핵 소추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헌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헌재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국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니까는 의결이 충분합니다. 이것은 가반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3분의 2였는데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되면은 당장 직무가 정지가 되죠.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그 헌재 판단까지 기다리면서 나중에는 지금 헌재도 거의 다 장악이 돼 있죠. 거의 다 장악이 돼 있기 때문에 헌재 결정까지 해서 축출하는 방법. 자,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지금 윤석열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게 추미애의 입장입니다. 또 이번 주 되면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지지율이 초미의 관심사고 또 윤석열 중심으로 해서 정계 개편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정계 개편. 지금 워낙 이 인물들 중에서 범야권 중에서 윤석열이 가장 앞서 있고 지지율에서 다른 주자들이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중심의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 윤석열은 보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구속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적폐 수사하고.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중심으로 정계 개편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까지 나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두고만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이 윤석열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특히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윤석열을 쳐내야 되는 그런 절박감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죠. 윤석열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자, 이 문제입니다. 윤석열이 그냥 그 전에처럼 또 당분간 식물총장으로 그냥 있을 거냐, 직무정지 당하고도 아니면은 또 징계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을 거냐? 절대 그렇지 않죠. 윤석열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좀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은 앞역에 그냥 주춤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최근에는 즉각 반응을 하면서 타이밍을 잘 잡고 있습니다. 일종의 타이밍의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는 상황이죠. 일단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윤석열이 하는 방법이. 하나는 일단 방어죠. 그 다음에 하나는 역공입니다. 방어는 뭐냐면은 이 직무정지를 시키고 뭐 징계를 하고 이 과정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죠. 행정소송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처분 신청 이런 것을 하면서 시간을 끌는 것이죠. 그리고 행정법원의 판단에 일단 맡기는, 그리고 여론에 맡기는 그 방법은 그냥 방어 차원입니다. 하나는 역공이죠. 역습을 하는 겁니다. 자, 월요일에, 당장 내일, 월요일에 그 역습의 내용이 가시화될 수가 있습니다. 1선 검사들과 또 내일 만납니다. 그 전에, 신임 부장검사들과 간담회도 하고, 차장검사들과 간담회도 하고, 또, 지난주에도 검사들 6명과 간담회를 했죠. 내일 또 합니다. 내일 1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합니다. 공판 중심형 수사 구조 관련 오찬 간담회 이건데
이 아마 수사 시스템, 공판 구조형 수사 구조인데 이 수사 시스템 개편을 말하면서 또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죠. 지금 내일부터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일 또 마침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말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전에 이야기했던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게 검찰개혁이다. 이 이야기를 또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또 가장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이고 가장 확실한 역습은 정말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그대로 하는 것이죠.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그리고 증거 인멸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강행을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것은 대전지검에 강력히 지시를 했다. 그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윤 총장,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시를 하면서 이 대전지검에서 월성 1호기에 대한 수사를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는데 강제 수사, 압수수색 다 들어갔죠. 다 들어갔고 지금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최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휴대전화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휴대전화, 그때 당시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를 주도를 했던 그 최희봉 비서관의 휴대전화가 지금 스모킹건이 될지 이것을 대전지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추미애 장관이 핀셋 인사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이도봉 대전지검장과 그 담당하는 그 형사부장검사,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사람이죠. 이 두 검사를 또 핀셋으로 꼭 찍어내서 자천시킨다. 그럼 대전지검까지 자천시키는데 또 다른 데로 보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어쨌든 이 부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윤석열의 몸집성 커지고 또 대권 주자 반열에 계속 올라서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두 사람이 대치하는데 한 가지 미묘한 기로가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또 문재인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추미애 장관이 본인은 뭐 신복 아니라고 그러는데 추미애 장관이 다 승진시키고 다 했었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할비, 특수활동비를 이용해서 돈봉투 경력금을 뿌렸다. 그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됐죠. 지난 10월 달에 본인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딱 영전을 하고 나서 무슨 검사 역량평가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차장급, 차장검사, 부장검사 24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을 경력금 명목으로 쫙 돌렸는데 그 이름에 그 봉투에 자기 이름 딱 적어서 돌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특할비로 했다는 의혹이죠. 자, 특할비 문제는 추미애가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 제기한 문제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할비를 주머니 돈처럼 쓴다, 쌈짓돈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특할비가 논쟁이 됐고 그 특할비가 불길이 청와대로 옮겨붙어서 청와대 특할비 이야기까지가 나왔었고 이번에는 오히려 그 특할비가 법무부 검찰국장 추미애의 핵심 측근이 특할비로 사적으로 막 봉투를 나눠줬다, 이 의혹이 된 겁니다. 여기서 왜 문재인 대통령이 또 걸려들었냐 하면은 2017년에 처음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때 돈봉투 만찬 사건이 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안태건 법무부 검찰국장 사이에 이른바 돈봉투 만찬, 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엄격한 감찰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감찰하라. 그래서 대검 직원 22명이 투입된 대규모 합동 감찰반을 꾸려서 막 처벌을 하고 막 했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사안이 비슷합니다. 검사들 간에 돈봉투 주고받고 특할비를 주고받고 거의 똑같은 사안입니다. 똑같은 사안인데 문재인 입장이 난처하게 된 것이죠. 그때는 그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하라, 막 이게 이것은 문란이다, 국기 문란이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지금 또 묵묵부답해야 됩니다. 묵묵부답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다시 추미애의 헛발질이 문재인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또 하나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좀 위축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추미애 캐릭터로 보면은 그게 개의치 않고 계속 직진을 할 겁니다. 그 직진을 하는데 지금은 윤석열도 피하지 않고 맞받아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 긴장감이 법무부와 검찰총장 사이의 충돌,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고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송문권의 혼술이었습니다.